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소묘의 종류와 표현 재료, 그리고 명암과 음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석고대생과 손대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고대생은 우리가 보통 그림을 처음 배울 때 많이 그려보고 연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흰색의 석고상에 일정한 방향으로 빛을 주어 그 석고상에 드러난 형태나 명암, 양감, 질감, 동세, 톤 등을 관찰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대생의 모든 기본 요소들을 연습하고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석고대생을 하는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고대생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려는 대상의 형태와 비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명암 파악을 해 줌으로써 입체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덩어리감인 양감과 질감, 그리고 공간감이나 원근감 등의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적은 동세 표현에 의한 운동감의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석고상은 움직이지 않고 흰색이기 때문에 명암이 분명하여 대생을 연습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그뿐 아니라 석고상은 실제 인물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감 있는 느낌으로 비례와 형태 파악, 그리고 입체감 표현 등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 역시 그런 석고상을 보고 대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형태와 명암뿐만 아니라 덩어리감, 즉 양감과 질감, 동세, 톤까지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석고대생을 할 때의 위치와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석고대생을 할 때 석고상이 화면과 너무 가까우면 석고상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리게 됩니다. 보통 석고상과 2 내지 3m는 떨어진 위치에서 그려주는 것이 좋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석고상을 파악하는데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방향은 보통 좌우측의 위에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방향이 좋습니다. 또한 그리는 사람의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그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석고상의 형태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석고대생의 제작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의 위아래 크기를 잡아주고 중앙에 가로 세로의 중심선을 긋는다. 두 번째,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체의 비례와 기울기 등을 크게 구분하여 그려준다. 세 번째, 머리의 모양, 눈, 코, 입, 귀 등의 위치와 크기를 전체와 비교하여 표현한다. 네 번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크게 나누면서 약한 색조로 명암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 구체적인 형태와 명암을 파악하여 양감, 질감, 동세, 톤까지 표현해 준다. 여섯 번째, 전체적인 톤을 생각하며 세부적인 형태와 명암을 정리하여 완성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만약에 그림을 목탄으로 그렸다면 픽샤티브, 정처객을 뿌려서 마무리를 해 줍니다. 다음은 손대생의 순서입니다. 석고대생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전체적인 형태와 비례를 파악해가며 대강의 형태를 잡아주고 계속해서 점점 정확한 형태와
명암을 파악해가며 완성 단계에서는 손의 양감과 질감까지 표현해 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손의 포즈를 그린 것입니다. 손목과 손가락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손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석고 대생과 손 대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여러분이 선배들이 그린 손 대생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미술실에서 그려진 작품들이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개할 작품들은 대부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잘 그려진 것들이지만 선생님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손 그리기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잘 그린 것 같은데 왜 잘못된 것만 얘기할까 라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럼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손의 어떤 피부의 느낌이 잘 살아나 있고 특히 그 요 손가락 세 개가 형태라든지 명암 그리고 양감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잘 그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지금 요 엄지손에서 여기 엄지손 요 손가락 끝마디가 좀 작게 그려져 있고 이 작은 이유는 아마도 여기 지금 종이 끝이기 때문에 요 종이 안에다가 손을 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작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손가락 요 세 손가락은 괜찮게 그려졌는데 요 검지 손가락 이 손가락이 좀 형태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가락 끝까지 요 선이 지금 그냥 대충 자신감 없게 정확한 표현이 안 나오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 손가락을 보면은 이렇게 세 마디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요 마디가 구분됐다는 거는 여기에 관절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관절이 세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에 의해서 우리가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되죠. 근데 그 관절이 있다는 의미는 이 부분이 좀 더 그 뼈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보면은 이렇게 윤곽선이 직선이 되질 않고 이런 부분이 약간 살짝 튀어나오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 살짝 들어가고 여기 마찬가지 여긴 좀 튀어나오고 여기 살짝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살짝 튀어나오고 여기도 살짝 튀어나오고 나머지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했어야지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 이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디가 있으면은 뭐 이런 데는 조금 더 도톰하게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튀어나와 있었어야지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좀 전 작품보다 명암 표현이 좀 덜 돼 있죠.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 이제 요 손가락의 모양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특히 손끝에 이런 느낌 있죠. 이런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이제 형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 손가락 요 마디가 좀 짧아졌고 그다음에 요 지금 손등에서 손목까지 가는 요 형태가 역시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뼈가 좀 더
좀 더 크게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을 손등을 옆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같이 손목과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지만 이렇게 손등이 좀 많이 보이게 되면은 이쪽 손목의 높이가 이 손등과는 좀 다르게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보면은 이 작품은 일단 어, 볼륨감이 좋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볼륨감이라면 이제 양감, 덩어리감을 말하는데 뭐 손가락 이렇게 이런 느낌, 벌써 그 무슨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볼륨감이 좋죠. 이런 걸 우리가 양감이 좋다고 합니다. 양감 표현이 잘 돼 있다. 근데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손바닥에서 뭐 이런 선이 너무 강하게 강조됐다든지 손목도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두 토막으로 이렇게 턱턱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든지 어, 이런 게 좀 무리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 작품도 요 손가락 검지 손가락의 그 마디 부분이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어색하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잔주름, 손금의 어떤 그 세세한 부분 이런 거를 집착하다 보니까 손이 무슨 젊은이의 손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의 손 같은 느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밀 묘사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잔 손금, 잔 그 주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데생에서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는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손의 나이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다. 그런 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외곽 형태가 조금 너무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부분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림의 어떤 전체적인 외곽 형태는 너무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아까 작품에 비해서 이 작품은 이제 외곽선은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개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의 어떤 그 처리가 뭐 강약 처리가 조금 심하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 학생의 어떤 개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뭐 손톱, 손가락, 손가락의 어떤 형태라든지 손톱의 어떤 그 모양, 느낌 이런 것도 잘 표현되어 있고 이런 검지손 또 엄지손 비율이라든지 또는 뭐 모양 이런 것들도 비교적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작품에서 선생님이 여기 이 부분 잘못됐다 너무 직선으로 그려졌다고 했는데 이 작품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관찰을 잘하고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마디 부분 안쪽의 마디 부분에서 어, 너무 어색하게 마디가 표현되어 있다 그런 거 그리고 명암 표현이 너무 이제 이 선과 명암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조금 따로 논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조금 굵기 같은 면에서도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죠. 손가락이 좀 병약한 느낌? 뭐 이런 굵기가 너무 가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 이렇게 가늘고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삐쭉 나온 듯한 이런 느낌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스럽게 잘 그려졌는데 명암 표현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좀 그리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명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잘 완성이 되어 있는데 안에 명암이 조금 더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과 손목과의 그 연결 부분, 이 연결 부분, 손목과 손과의 연결 부분이 어색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 작품도 나름 열심히 그리고 어느 정도 소질도 있는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보면은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점입니다. 시점. 우리가 손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릴 때 그 손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어, 한 시간 내에 그 자리에서 다 그리지 않고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그리고 뭐 계속 몇 시간 걸쳐서 그리다 보니까 그릴 때마다 이 손을 바라보는 그 손의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 시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요 두 손가락입니다. 지금 요 손가락 그릴 때는 약간 위에서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요 손가락 그릴 때는 반대로 또 밑에서 이렇게 보고 올려다 보고 그리고 요 두 손가락의 시점이 다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항상 시점은 고정돼 있어야 되고 그 고정된 시점 하에서 그림이 그려져야지 손의 모양이 이렇게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면은 여기 간격이 너무 넓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본인의 손을 여러분들 손을 한번 요 모양을 한번 놓고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색하고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적할 점이라면은 요 엄지손가락이 잘못 붙어 있습니다. 마치 어디서 딴 데서 떼다가 여기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이 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표현된 겁니다. 이 작품도 열심히 잘 그렸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그리기 어려운 건데 열심히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꼬부러진 거. 근데 이 작품도 전 작품과 마찬가지로 시점이 문제입니다. 시점. 어, 지금 요 손가락과 요 손가락은 비교적 같은 시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손가락과 요 엄지손가락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시점이. 이 엄지손가락은 좀 더 위에서 보고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린 유파가 입체파라는 유파가 있는데 바로 피카소가 대표적인 화가죠. 입체파는 이런 시점으로 그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데생을 할 때는 데생은 이제 미술에서 기초적인 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로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정확히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손가락 마디가 지금 없죠. 요 마디 표현이 되어야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씩 꺾어줘야지 됩니다. 두 마디가 돼야 되는데 한 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손의 크기라든지 손목의 굵기 이런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만 지금 5개가 좀 문제가 있다. 요 2개는 괜찮은데 나머지 요 3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역시 명암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손가락의 어떤 그 세 마디의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린 작품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면 마디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어느 손가락에나 다 세 마디가 있고 그 마디는 마디마다의 어떤 그 비율이 있죠. 비례. 근데 그 길이의 비례, 뭐 굵기는 뭐 비슷하다고 보고 길이의 비례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요 세 손가락은 요 가운데 마디의 길이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너무. 지금 요 검지 손가락 요 길이 불과 요 길이밖에 안 되는데 요 지금 요 세 손가락은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서로. 그다음에 손과 손목과의 관계가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접혀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비교적 괜찮은데 요 긴장 접히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여기서 도톰하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손목도 너무 가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이 작품은 이제 뭐 그리다가 이 작품도 좀 듯한 그런 느낌이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명암 표현에서 지금 우리가 명암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빛의 방향입니다. 빛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고 있나. 그 우리가 명암이라는 게 빛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어, 지금 빛이 왼쪽 위에서 이렇게 비춰서 여기가 밝다는 걸 알 수 있죠. 엄지손을 보면은 엄지손가락은 빛의 방향이 정확히 나오는데 나머지 손가락 보면은 지금 빛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목도 그렇고요. 지금 어, 빛은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밝고 어둡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명암에서 문제도 있고 형태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가락도 대충 성의 없게 그려져 있고 이런데 손바닥 아랫부분 이런 형태도 지금 이 부분과 손목과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분이 돼야 되죠. 손바닥과 손목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 딱 보면은 뭔가 어색하죠. 어색한 이유는 이게 지금 요 손가락 네 개는 서로 붙어 있으니까 비슷하게 잘 그렸고 근데 이제 이 엄지손이 굉장히 어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엄지손에서 좋은 점 잘 그린 거를 꼽자면은 이 반사광 처리 이것 때문에 이 명암은 아주 그 원기둥의 모양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나머지 손가락이라는 그 엄지 손가락이라는 그 고유의 형태는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게 엄지 손가락인지 아니면 다른 손가락인지 모양이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손가락 4개 요 크기에 비해서 나머지 손의 크기 비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손가락이 이 정도 크고 이렇게 이 정도면은 손바닥 크기가 이만큼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손목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엄지손도 여기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서로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건데 지금 이렇게 여기 부분은 모양 형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맞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이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요 아랫부분 여기 손목 부분 있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지손가락이 이 정도 크기면은 여기서부터 손목이 있기 전까지 요 부분이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짧게 바로 여기서 손목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이 부분이 너무 짧아졌다는 의미죠. 여기 더 길게 나와서 충분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손목이 어느 정도 굵기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 손등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등과 이 손목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면서 높이가 다르게 살짝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 좋습니다. 얘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표현. 그다음에 이런 그 이 주름의 느낌 이런 거 잘했고 또 손톱의 이런 모양 이런 것도 잘 잡았고. 그러니까 요 윗부분에 비해서 밑에 부분이 조금 덜 관찰이 되어 있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작품은 손을 이제 바닥에 이렇게 대고 그린 거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명암까지 이렇게 그림자 음영이죠. 음영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반사광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떤 그 볼륨감, 덩어리감, 양감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또 이제 손가락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손등이 이제 손등과 손목 이 부분이 전혀 어색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디서부터가 손목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이 뭐 맞아서 부은 것처럼 이렇게 부어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안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지금 손가락들이 그 모양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그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쭉쭉 직선으로 그냥 대충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 도톰한 부분은 튀어나 올라오고 뭐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톱의 모양도 정확히 또 이런 손끝의 어떤 느낌 모양 이런 것도 잘 잡아줬고 안쪽에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이런데 특히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죠. 이러면서 이제 엄지 손톱의 모양 이런 것도 시점 정확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조금 가늘어졌죠. 조금 더 커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느낌, 손등에서의 어떤 뼈나 힘줄 이런 거에 어떤 이런 느낌도 잘 살렸고, 뭐 질감 표현이라든지 손의 어떤 질감 이런 것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좀 지적을 하자면은 요 그 뼈 있죠. 튀어나온 뼈, 손목에서 튀어나온 요 뼈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 위치가 좀 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등의 요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요 손등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손등의 면적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목이 표현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그릴 기회가 있겠지만 연습삼아 남은 시간 캔트지나 적당한 종이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는 볼펜이나 수성펜 같은 것 말고
꼭 연필로 그리기를 권장합니다. 연필로 그려야만 명암 표현하기가 좋고 그리다가 틀리면 지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남은 시간 각자 나름의 포즈를 잡아 손을 한 번씩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손 드로잉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손 드로잉 강의란 12분 59초짜리 유튜브 영상입니다. 미도움이란 분이 올린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손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보니 다 괜찮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손의 명암 표현에서 반사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